자, 이제 2교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톰킷을 설치를 했잖아요, 전 시간에. 그것도 세팅을 좀 할 건데, 그 전에 애초에 얘한테 세팅을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 톰캣 설정은 사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 서버를 사용해서, 톰캣이라고 하는 웹 서버를 사용해서 열 거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얘한테 해야 되는 세팅 몇 가지 좀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 윈도우에 프리퍼런시스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먼저 들어와 볼게요. 그래서 아마 저랑 똑같은 세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SDS 설치하고 나서 얘를 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초기값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얘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이 use external web browser 얘는 그냥 두시면 되고, 이 밑에서 얘만 크롬으로 바꿔줄게요. 얘를 놔도 크롬으로 뜨기도 해요. 디폴트 웹 브라우저가 크롬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크롬으로 뜰 텐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보통 엣지로 뜰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기본 브라우저는 보통 엣지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얘는 없어졌잖아요. 아직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더 이상 업그레이드 버전이 안 나오니까 얘는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 엣지 아니면 크롬인데 이제 웬만한 개발자들은 다 크롬 써요. 그 이유가 이제 엣지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기 전에 익스플로러만 존재할 때, 익스플로러랑 뭐 크롬, 그리고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이런 애들만 있을 때 크롬이 모든 개발 툴에 호환이 되게 잘 됐어요. 이제 구글에서 만든 게 크롬이다 보니까, 구글도 이제 좀 개발적으로 큰 회사잖아요, IT 업계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그 HTML, 뭐 JSP 아니면 뭐 자바 이런 버전들에 대해서 호환을 되게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엣지도 아마 호환이 다 잘 될 건데, 옛날 같은 경우는 특정 HTML 버전 이상으로 올라가면 뭐 인식이 안 돼서 다 깨져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도 생각하며 개발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호환이 워낙 잘 되기도 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때부터 크롬이라고 하는 이 브라우저를 워낙 모든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도 크롬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개발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쓰는 웹 브라우저 중에서도 크롬이 비중이 되게 높죠. 뭐 물론 엣지 쓰는 분들도 있고, 특히 공공기관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외부 프로그램 설치가 잘 안 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망이라 그런 데에서는 크롬을 못 깔아서 설치를 못 해서 그냥 엣지를 많이 쓰곤 해요. 근데 개발은 크롬 기준으로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브라우저를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뭐냐면 여기서 뭐 네이버를 들어가도 똑같고, 아니면은 여기도 이제 엣지가 다 깔려 있을 텐데, 이제 엣지로 네이버를 들어가도 다 똑같죠. 결국 네이버 페이지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굳이 크롬을 써야 되는 이유라고 했을 때, 뭐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엣지랑 크롬이랑 개발자 도구 모양과 그 툴 사용법이 살짝 달라요. 근데 저도 이제 옛날 개발자다 보니까 애초에 엣지로 개발자 도구를 까서 확인해 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서 그냥 이걸 쓰는 것도 있고, 이제 얘 개발자 도구가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구글게 크롬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웹 개발하다 보면 얘를 많이 참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얘를 쓰는 거고, 뭐 본인이 엣지를 쓰고 싶다, 난 크롬 싫어, 이거 쓰셔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려면은 애초에 세팅 여기서 엣지 선택하시면 되겠죠. 대신 개발자 도구를 쓰다가, 제가 수업 중에 개발자 도구로 뭔가를 알려드리다가 엣지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그건 이제 본인이 구글링 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 차이만 있는 거지 사실 똑같은 브라우저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뭐 호환에 대한 문제도 딱히 없고, 뭘 쓰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팅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요,
우리가 코드를 짜고 서버 세팅을 웹서버에 등록을 해놓고 나서 실행을 딱 시켰을 때 크롬 창으로 띄워줘요. 이렇게 해놓으면 엣지를 해놨다 그러면 엣지 창으로 띄워줍니다. 그냥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건 익스터널이죠. 근데 여기 인터널이 있어요. 인터널은 뭐냐면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이런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내가 지금 실행시킨 그 프로젝트의 실행 화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널로 해놓으면 이 안에서 나와요. 이 안에서. 잠깐만요.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우리 이거 자바 뭐 이런 거 열면은 여기 앱.java 해놓고 열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보여줘야 되는 웹 화면이 파일명 그리고 여기에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안 쓰려고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웹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 완료해 주시면 어플라이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걸 좀 설치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 여기였죠? 이 웹에서 어플라이 하신 다음에 어플라이 앤 클로즈 일단 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헬프 들어와서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 들어갈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랑 이 소프트웨어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우리가 뭐 문라이즈 같은 테마나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겠다 하는 건데, 둘은 결이 좀 달라요. 우리는 소프트웨어 눌러주시면 이런 인스톨 창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뭔가 하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받을 거냐면요, 우리가 젠코딩 있죠. 젠코딩을 다른 말로 emit이라고 해요. 그 emit을 받을 거예요. 그걸 받아야 우리가 JSP 파일 안에서도 HTML 태그를 이제 젠코딩처럼 편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따로 설치 안 하면은 기본 내장되어 있는 기능에는 그런 게 없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로 어느 정도의 자동 완성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젠코딩 쓰던 것처럼 편하게는 할 수가 없어서 emit이라고 하는 걸 받을 거고요. 그거는 수업 페이지 보시면 밑에 JSP에 emit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이 주소 부분만 드래그 복사하시면 됩니다. 주소 부분만 복사를 하시고 다시 STS로 와서 add 한번 눌러줄게요. add 누르시고 이 밑에 로케이션 부분에다가 주소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네임은 여러분들이 편한 이름 쓰셔도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보통 얘가 뭔지를 써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죠. 그냥 emit 써줄 겁니다. 자, 그리고 add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에 이런 게 생겼을 거예요. 그쵸?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이거 화살표 눌러서 열어도 되고 그냥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넥스트. 다른 거는 건드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러면 동의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를 해야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동의 한번 해주시고 피니시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인스톨링 소프트웨어 라고 하면서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거 잠깐 대기해 주겠습니다. 이거 잠깐 기다리다 보면은 저처럼 화면에 이런 거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나오시면 여기 있는 Select All 누르시고요. 그리고 Trust Selected 라고 하시면 돼요. 약간 윈도우에서 뭔가 다운로드 받을 때 신뢰할 수 있는 파일이냐, 이거 받겠냐 이런 거 물어보는 창 뜨는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건데 받아도 됩니다. Select All에 Trust Selected
눌러주시면 안 뛸 수도 있나요? 네, 안 뜰 수도 있어요. 뜨면 저처럼 해주시면 되고 안 뜨면 그냥 진행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타트 나우 라고 하면서 이거 적용시키려면 다시 껐다 켜야 되는데 껐다 켜줄까? 물어봐요. 네, 껐다 켜면 됩니다. 이런 거 설치하고 나면은 원래 다시 적용할 때 우리가 설정 바꾸고 껐다 켜는 것처럼 얘도 재부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껐다 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부팅을 알아서 해줄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어요, 혹은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기다려 드릴 건데 아무 말씀 없으시면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윈도우에 프리퍼런시스 들어갈게요. 이제 emit이라고 하는 애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얘한테 간단한 세팅을 또 해줘야 돼요. 뭐 할 거냐면 이 검색에다가 emit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얘가 나올 겁니다. 이게 설치 전에는 emit을 쳐봤자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설치를 하면 이제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기 in files with extensions 나오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뒤에 뭔가 추가를 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emit 기능을 설치를 했죠. 이 설치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는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맨 뒤에 커서를 여기까지 위치시킨 다음에 맨 뒤에 그리고 쉼표 하나 찍어주고 띄어쓰기 JSP 그리고 또 쉼표 하나 찍어주고 띄어쓰기 JSPF라고 두 개 적어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JSP는 우리가 이제 쓸 거니까 대충 아시겠는데 JSPF 얘는 뭔지 모르시겠죠? 얘는 이제 JSP 프로그먼트라고 해서 조각 파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각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 조각 파일들을 다른 JSP 안에다가 그냥 include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냥 포함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조각의 JSP들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내가 원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이 F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조각 파일 자체를 그냥 JSP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어쨌든 얘가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사용되었을 때 이제 이점을 챙기려면은 우리가 만드는 정도의 프로젝트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고 애초에 좀 뭔가 많이 필요할 때, 좀 규모가 클 때, 그때는 JSP F를 쓰는 거랑 그냥 JSP를 쓰는 거랑 차이가 좀 명확해요. 근데 거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얘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저처럼 만약에 어플라이 안 했는데 꺼버렸다 그럼 다시 하셔야 돼요. 어플라이 안 하고 끄면은 적용이 안 되니까 써주고 어플라이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스톨 하나 더 할 거예요. 다시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자, 원래는요 STS에서도 JSP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쓸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얘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이 STS 쪽이랑 JSP 쪽이랑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얘네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해줘야만 JSP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 이번에 add 아니에요. add 아니고 화살표 눌러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latest eclipse release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이거 선택해 주면 되고요. 레이티스트 이클립스 릴리즈, 여기 화살표 눌러서 열어보시면은 우리가 에밋을 받았기 때문에 에밋 밑에 있어요.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뭐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건드릴 건 아니고요.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애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열 거예요. 클릭이 아니라 화살표입니다. 그럼 뭔가 되게 밑으로 쭉 생겼어요. 자, 그럼 이 안에서도 우리가 몇 개를 좀 고를 건데요. 밑으로 살짝 내려가 보시면 잠깐만요. 순서가 안 바뀌었겠지?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이클립스 자바 22 디벨로퍼 툴스 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자바스크립트 디벨롭먼트 툴스 크로미늄 V8 리모트 디버거 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거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총 9개의 아이템이 선택되었다 라고 알려줄 겁니다. 이클립스 자바 22 디벨로퍼 툴스부터 밑으로 9개, 마지막이 자바스크립트 디벨롭먼트 툴스 크로미늄 V8 여기까지 총 9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도 사실 디테일하게 까보면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섞여 있긴 한데 그냥 편하게 받으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다 받아도 상관은 없긴 해요. 큰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이 받아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9개 선택이 완료가 됐으면 넥스트. 얘는 아까 거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얘가 뭐야? Just one of the following. 만약에 저처럼 이런 거 뜨신 분들은 그냥 넥스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스톨 됐다고 하면서 피니쉬가 나올 건데 피니쉬 하시면 되고요. 밑에서는 받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잠시 기다려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한번 껐다 켜야 되는데 껐다 켜줄까 물어봐요. 그럼 껐다 키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자, 다시 우리 방금 했던 거 말고 다른 걸로 좀 설치할게요. 이게 지금 버전에서 뭔가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말고요,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로 다시 가볼게요.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클립스 웹이라고 검색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웹.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좀 시간이 걸려요. 얘는. 검색 결과가 나오셨으면 이거 이클립스 엔터프라이즈 자바 웹 디벨로퍼 툴스 3.26 그냥 이거 버전, 이 세부적인 버전보다는 이 앞에 있는 이 문구가 중요해요. 이거 찾아오셔야 돼요. 이클립스 엔터프라이즈 자바 앤 웹 디벨로퍼 툴스, 여기서 밑에 있는 인스톨, 그러니까 해당 파일인 거죠. 이 파일에 인스톨 누를게요. 자, 그러면 JSON 에디터 일단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저처럼 이렇게 위에 거 5가지 선택되어 있나요? 엔터프라이즈가 안 나오세요? 엔터프라이즈 나오는데 다음까지 없어요. 잠깐만요. 얘도 원래 선택되어 있어. 아, 네, 괜찮아요. 네, 그냥 그걸로 하셔도 돼요. 얘만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컨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동의합니다 해주시고 피니시. 밑에서 뭔가 설치를 할 거예요. 이거 설치 좀 기다리겠습니다. 뭐 눌러야 돼요? 컨펌이 안 뜨신다고요? 피니시 하시면 돼요. 리스타트 나우 뜨시면은 리스타트 나우 눌러주시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했던 방식과 두 번째 했던 방식 둘 다 이제 웹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걸로 했을 때 웬만하면 다 돼야 되는데 문제가 좀 많아서 리스타트 하시고 세팅 먼저 하시면 돼요. 자, 리스타트가 다 끝나셨으면 아까처럼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컨트롤 N 그리고 DY 쳤을 때 얘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첫 번째 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봐드렸던 분들이 그거 끝났더니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거 설치하려고 할 때 저랑 화면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한 거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웹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잠깐만, 웹 말고 검색하지 말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셀렉터 위자드 딱 띄운 다음에 여기다 검색하는 거잖아요. 검색 지우고 나면 이렇게 모든 폴더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되는데, 여기서 웹 폴더 밑으로 좀만 내려가보면 웹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얘를 화살표를 눌러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면 돼요. 웹에 뭐 JSP 파일, 그리고 다이나믹 웹, CSS 파일, 이런 것들, 서블릿 이런 것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웹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아니고서는 세팅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일단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지금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 다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선택해서 넥스트, 얘 하나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건 그냥 순수한 자바 프로젝트였고, 이제 웹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넥스트 하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프로젝트 만들 때랑은 살짝 다른 형태로 얘가 나와요.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은 JSP 아티클 매니저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로케이션은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여기 밑에 있는 타겟 런타임 부분에 뉴 런타임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서버를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상단에 맨 위에 있는 아파치 먼저 골라주시고요. 아파치 화살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설치한 웹서버가 톰캣이잖아요. 이 톰캣은 아파치 톰캣이에요. 그래서 아파치 들어가시면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버전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아까 몇 버전 받았죠? 10버전 받았죠? 그럼 10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두 번째 브라우저 고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설치한 그 설치 파일 경로 잡아줄 거예요. 브라우저 눌러주시고 본인 컴퓨터에 설치한 경로 찾아가서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폴더 선택까지만, 이 상태에서 폴더 선택. 자, 저처럼 이런 거 뜨셨나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다운로드 앤 인스톨 누르세요. 그리고 accept 동의한다 해주시고 finish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폴더 선택 경로 나오면은 본인이 이거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 있죠? 그 폴더랑 똑같은 그 위상으로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서 폴더 선택. 잠깐만요. 이거 성격부터 다시 받아야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자, 일단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제자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좀 버전을 맞춰 놓을게요. 지금 호환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52분이니까 5분에 다시 3교시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